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사셨던 제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고, 그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였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당시 남편은 30이 넘었지만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서투른 행동들이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전에는 남편과 연애 전에 하나라도 그를 찾아보는 남자를 만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참 좋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뽀뽀해도 되겠죠? 서로 스킨십을 할 때에도 저에게 하나하나 제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넘게 만나면서도 여자친구의 얼굴이 붉혀지는 모습이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답답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순수한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서 더욱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빠져 결국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저 모두 나이가 많았고 양쪽 부모님들의 허락을 얻으려 서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치인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네가 우리 재준이란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남편 집에 갔을 때 그 자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그 온화한 얼굴과 교양 있는 말투와 친절하신 분이었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식장을 알아본 일은 없었지요. 신원칙 9에 맞춰서 하지 않으셨어요. 상견례도 안 하셨고요. 정신없이 모든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게 된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 같습니다. 어머니가 유람으로 이사를 오신다는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아, 어디 가세요? 어머니 혼자 살아서 적절한 경우에 그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으면 확실히 외로움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을 당신 혼자 처리한 거예요. 적어도 사귀어 봐야죠. 상의해야 해. 그래야 이때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 없이 갑자기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고 할 때는 남편은 그제야 그래야 되냐며.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는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난감하게 그저 있었어요. 이미 집을 구한 뒤 다시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저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배워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 온 첫날부터 우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작은 선물을 들고 어머님 집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중에 나은데 없이도 더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가꾸는 데는 내가 돌봐주면 충분하겠지. 아이를 낳게 되면 손 갈릴 일도 많을 테니 내가 일자리에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만약 아내 어미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해 주셨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몇 년간은 직장을 쉬어야 하고 그로 인해 병력이 단절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딱히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남편과 아이를 낳을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때는 말을 미뤘습니다. 이후에는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남편도 제게도 발가락에 얽매이게 되는 시기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딱히 저희 사이에 아이 소식이 없어서 심란해하시는 것인지
샤머니 저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손님을 불러 앉히셔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얘 예약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수주 욕심만큼은 있는 사람이야. 너가 조회해 안 가진 여자였으면 결혼 허락도 안 했겠지. 우리 집안에 있는 아들을 낳아야 내가 현 시아버지 있는 하늘 가서 몇명도 생깁니다. 알겠니?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임신 준비해. 거의 뭐야 이거. 임신 강요나 다른 건 똑같았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에게 이런 걸 요구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곧장 거기에 반박해서 아니, 이것은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낳을 거야 라고 반박해요. 그러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유씨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혼은 집안길의 약속인데 국회 아라비아인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지금 속으로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지.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여나 아이 안 가질 생각이면 내가 두 팔 걷어 붙여서 너희들을 훈시킬 거야. 시어머니의 딱딱한 거리는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비적거리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볼 뿐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예에 거리더라고요. 자기도 딱히 아이 욕심이 없으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에게 맞추겠다고 하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떨어 자기 엄마를 위로하게 다지고 엄마 걱정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샤머니 남편 말을 듣고서야 화가 좀 누그러졌는지 한동안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다가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당연히 그날은 남편과 제 사이에 한 차례 피바람 부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니, 당신 어머니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거기서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가 손자를 원하는 이유를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너도 생각해 볼 거라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일인데 얼른 결정을 내야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와 아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모두가 편안해지면 좋겠죠. 누가 어떻게 편안해지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님들에게 들렸나요?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앞에서 괜히 말을 맞출 필요 없이 그렇게 말하기만 해보세요. 그때에는 나도 당신이 이렇게 계속 이겨나가야 될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남편도 이렇게 세게 발악할 줄 몰랐는지요. 제 말을 듣고 좀 당황했다가 자기도 나름 기분이 상했는지 빠르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저와 남편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 꾸준히 우리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기가 만약 아이를 낳으면 잘 돌볼 테니 걱정 말라는 말로 제 설득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입소문을 돌리려고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하면서 말해요. 그런 어머니 목소리를 솔직히 듣는 것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는 어머니를 방문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침묵, 온화신 표정에 마주해야 했어요. 내 아이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걱정이 많단다.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 뭐가 걱정인가 싶으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면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해. 남편과는 어떻게 합의했지만
시어머니가 역동적이고 방문을 강요해서 시어머니가 더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아이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솔직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경력이 막바지인데 괜찮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맡아준다고 해서 재인이 일다는 걱정은 미루고 있다가 그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소식을 들으셔서 마치 잔치를 치르신 것처럼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겠지라는 말을 주저없이 하시지만 저와 남편은 모른 척해요. 이렇게 10달을 가슴에 품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요. 그 황홀감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막상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렇게 두고 어머니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저축해야 하고 제가 한 푼이라도 벌면 다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몇 년 후 아이가 좀 자랐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자란 후 시어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손질만 잘하면 좋아하실 줄로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의미하는데 그건 안 되겠겠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요. 아니, 너희 돈도 많은데 왜 그냥 사람을 쓰지 않고 늙은 나를 시키려 드는 거예요? 막말로 그런 걸 왜 듣게 하시려는 건가요? 아무리 손주인 나라도 이해가 안 돼 허리가 굽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하는 말씀을 듣고 선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소름이 돋았던 게 남편이 은근슬쩍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행동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 돌봐줄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었거든요. 난 그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못 알아차렸나 봐요. 우리 집에서 못 잊을 만한 일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는 너희, 내 아들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몇 일 동안 고민을 했었어. 그 시기에는 처음 길을 세웠어도 지금은 어렵네. 나에게 그런 부탁하는 건 미안해하지 않았니? 애교나 염치가 없어도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네. 내가 이렇게 말하길 듣고 있어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다 봐주겠다고 하다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며 나를 데려간 나쁜 하늘이를 모으려고 하다니 정말 오만하네요. 오늘은 치아머니와 대면하게 되었고 시댁에도 도달했어요.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폭풍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갔지 않자 그게 안 읽히고 있는지 어느 날 샤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엔데 땐 뭐 하냐 묻더니 자기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 저녁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녁상이요. 어머님, 지금은 저녁상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고기도 아직 양념에 절여져 있고요. 혹시 민수 아빠가 퇴근할 때 그때 오실 수 있나요? 예. 내가 지금 가고 싶다면 가능하겠지. 그 시간에 왜 맞춰가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 같은 말을 해도 어머님은 그렇게 톡 쏘듯 말하더니 바람처럼 제 집으로 오셨죠. 그리고 한참 동안 애보기가 바쁜 나를 불러서 이것 하라 저것 해라 부엌에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정말 모르게 열이 올라도 했지만 당시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가 바로 한여름이었거든요. 등이 축축해져서 애벌을 느려야 하는데 불 앞에서 음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행동이 이빨이 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더군요. 예, 전부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 매일이 컬질이 느린 거야. 몇 년간 부엌에서 앉아서 요리를 시켰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버려야 할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아니야. 여전히 무엇부터 무엇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내가 할 것이라며 엉덩이로 밀친 것은 크게 기억되어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콩쭈었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주방을 독차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하시다가 저는 애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울음소리를 들은 애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왜 그렇게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언니가 울어야 하는지 욕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부족하고 멍청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온 몸이 휘청거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산후 우울증까지 겹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을 들으면 성질이 답답한 게 아니라 슬픔이 차오르면서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더군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있는 걸 보고 흠집을 지어 제 퉁퉁 부은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며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끔씩 높아지거나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았어요. 대화 목소리가 사라지자 남편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달아서 내려오는데 제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역시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음식하느라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듣고 뭐 한 거야?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애써도 어머니가 몇 마디만 했다고 당신이 화를 내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어머니의 거짓말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그 능력이 과하지 않겠어요. 이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발을 빼며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내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며 넘어서야 할 친정을 대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뿐이었어.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 했는데 너무 급하게 집에 들려든다고 해도 미소가 사라지면서 냉소적으로 대하고 내가 여기서 너를 떨게 하기 때문에 내게 말을 걸까도 못했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이 뒷방에서 남편을 향해 화를 내며 어머니를 달래는 일에 바빴고 가끔은 원망에 가득 찬 눈초리로 날 쳐다보셨어요. 나는 그 사이에서 얼떨떨한 얼굴을 지으며 여기저기 무심한 척하며 걸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고요. 왜 울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이런 난리법석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기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만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얼른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그만 쳤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니 찬바람이 스며들며 온몸으로 쓰린 듯한 느낌이었고 몸이 떨리고 눈물이 장신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겪은 상황을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마침 남편이 옷에 아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 신이 난 것인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못된 사람처럼 대해야 했어요. 과거에는 잘해주시기도 하시고 가끔은 칭찬도 해주셨지만 이제는 거의 내 이면을 드러내며 남편 앞에서도 잘해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열이 식지 않아 가슴이 액정격하였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일로 며칠이나 끙끙거리며 알아 누워야 했었죠. 사건의 발단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너도 알겠지만 내가 고생인 일이야.
이번 생일만큼은 좀 남들 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해보고 싶은데 뭐 좋은 생각 없니? 엄마, 외식은 어떠세요? 근처 고깃집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그래 짠이에 화려하게 구색 잘 갖춰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TV에서 보니 호텔을 빌려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력이 안 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잘한다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니까 아가야, 너 시간이 되면 생일 상중 차례 잡고 나올 거야. 솔직히 어머니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 얼굴에 리를 구울 때 살짝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면 돼. 전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어 보이거든. 이번 해도 별로 되지 않았어. 몇 번째 한 해가 뭐가 그리 소중해서 그 정도로 성대하고 화려하게 해야 하고 싶은 건지. 며느리 손길이라도 빌리다가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 저는 이미 육아로 지쳤었거든. 어머니의 집에로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친구들을 대접하며 즐겁게 웃어낼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기대가 많아서 어떤 요리를 할지 미리 생각해놓고 이 사진, 저 사진을 보여주며 생각을 나눠주셨어. 그렇지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들이 라고 하기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엄마 좋겠네. 엄마 누구누구를 부를까? 그 엄마랑 친한 동네 분들 다 부르지 않을 거야? 분위기를 잔뜩 띄고 있었고 한심하게 그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 정도에 난 맞춰서 음식을 준비한다면 제 혼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아가씨, 나 한두 명을 더 사람 없나요? 아니면 요즘 먹는 음식도 잘 나와 있던데요. 차라리 전문업체에 어머니가 원하는 음식들을 맡겨서 주문하는 게 맛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부탁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음식이 뭔가요? 뭘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저한테 그런 저급한 배달 음식을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며느리를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화하게 말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머니, 배달 음식이 아니라고요.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식사를 해결하겠으니 실험적인 요리를 자제해 주세요. 제가 혼자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원치 않으면 원치 않다고 말해 주세요. 어디서나 어떤 배달 음식을 시에 주기를 바라는 내 명에게는 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정확히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죽을 만큼 생일상은 손수 만든 음식이어야 했고, 그게 아니면 자신은 대접받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고요. 그날은 언니의 생일이었어요. 언니는 제 말을 곱게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맘속으로는 통할 것 같아서 난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사업에 바빠서 여보,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붙잡고 뭐라 했는데 결국 입씨름까지 벌어졌어요. 그때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거야. 지금 언니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막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애도 있는데 조금 끄고 나서 들어서 주면 안 돼? 너 혼자 하기 어렵다고. 그러자 남편은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해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거야? 엄마가 유일한 며느리에게 그런 바램을 할 수도 있지.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인데 당신이 가끔 들리는 것도 어려운데 알 수 있어. 당신은 가끔 이기적이고 그날은 정말 괴팍한데 남편은 보면 정말 화날 것 같아서 비난하느라 노력하고 나면 어머니한테 혼자서 생일상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어해. 그렇게 선언을 해놨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샤모니의 태도였어. 제가 혼자 생일상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샤모니는 자신만의 시위를 시작했어. 단문으로 들으면 매일같이 웃으면서 식사도 안 하겠다며 그 모든 일이 자기를 죽게 만들겠다고 했어.
삶아 계시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허위가 없어서 몇 가지를 그대로 두고 보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도무지 그치지 않으시고 요지부동하셨어요. 그렇게 나오니 첫 번째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벼르고 벼르던 마음가짐으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만심이었죠. 아직도 생일 때 같은 풍경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새 낑낑거리며 양손에 가득한 짐을 들고 시대 현관문을 두드려 떠나니 화장을 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나오셔서 선생님께 빨리 음식을 시작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배고파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어제 몇 개 판매했는지도 알있으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순간 코로 숨이 막히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데 왜 내가 이 집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예,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그러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양파를 까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미리 말씀드렸던 인원을 크게 넘어서 많았어요. 저에게 많아야 1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명 정도가 되어서 모두가 앉을 공간이 부족했어요. 또한 어머니의 집이 넓지 않고 음식이 부족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은 10인분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황해하며 식사를 취소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자존감이 상해 묶였고 남은 사람들은 배달업체에 연락해 부족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방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접시에 미리 옮겨 놓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엔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놀랐어요. 음식이 하나하나 상에 차려 나갈 때쯤 갑자기 부엌에서 친어머니의 친구 한 명이 나타나 자의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배달업체 포장지에 쌓여 있던 숟가락이었죠. 친구분은 며느리가 다 차릴 줄 알았는데 하며 얄밉게 말씀하셨고 샤머니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숟가락을 보다가 제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내가 배달음식 시키지 말라고 꿈조차 꾸지 말라고 했잖아. 어느 시점에서 배워 먹은 건지 몰라 이제 뭐라 하려던 부모님 마음만 해 그런 것이 처음엔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높은 속도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화가 나면서도 즉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탕수육 접시를 들어 어머니 머리 위에 쏟아버린 거였고 탕수육 소스가 어머니 옷깃에 축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 정신 좀 차리세요. 며느리가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해서 고맙게 여기셨다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애나 알아보니 구박하는 식으로 대해온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아이바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도중에 끊고 어머니의 말보다 손님 배가 더 많아졌는데 음식이 모자랄 것 같아서 배달음식을 주문했더니도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가씨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는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며느리 및 어머니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친구들은 진짜로 그랬느냐며 탄식을 짓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치부된 흔적이 보이듯 얼굴이 홍조하며 달아오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후 그 집을 나온 후 오랫동안 하려던 일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 남편도 모든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서류를 내밀자 굳어진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남편은 어린 자식을 고려해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처럼 자기에게 이럴 수 있다고 할 뿐이었지만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아무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오늘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친정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일을 하기 전에는 두렵게 느끼기도 했지만 해보고 나니 이렇게 둘이 사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요. 원래는 혼자 살았는데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지 말하고 싶어요. 결혼한 후에는 친정 부모님께 못한 효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